어느 여름날 빅토르 카자첸코는 오토바이를 타고 북부 카자흐스탄의 초원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부름을 하기 위해 근처 마을로 향했지만 결코 도착하지 못했죠. 카자첸코는 가던 중에 미스테리한 병에 걸리게 되었고 기절해버렸습니다. 4일 후 병원에서 깨어난 카자첸코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었죠. 그리고 이런 일을 겪은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칼라치 마을은 사람들이 한 번에 며칠씩 잠에 들게 되는 의학적 수수께끼에 휩싸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잠에서 깼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칼라치 출신의 46살 타이시아 씨는 불과 몇 년 동안 이 미스테리한 수면 상태를 3번이나 겪었죠. 첫 번째는 2012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졌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가자 그녀는 의식을 잃었고 며칠 후에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웃이 서둘러 그녀를 도왔지만 집으로 운전해서 돌아가는 동안 그녀의 친구도 잠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 이런 일이 발생한 건 2014년 3월입니다. 그 당시 콘서트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현기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의자에 앉아 잠이 들었고 5일 후에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최근 경험은 약간 달랐습니다. 2015년 2월 또 한 번 수면 발작을 겪었지만 이번에는 발이었습니다. 마치 다리가 마비된 것 같아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이 증상은 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이시아가 잠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치 마취를 받은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하나도 기억할 수 없다는 거였죠. 이 불가사의한 전염병은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지고 있었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타이시아도 가족 중 혼자만 이런 증상을 보인 게 아니었죠. 지난 2013년에도 타이시아의 파트너는 낚시를 하던 중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보트에서 의식을 잃었고 친구 중 한 명이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타이시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급히 그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조금 나눴는데 그의 말은 혼란스러웠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만 했죠. 그가 마침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건강한 상태였지만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은 그 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칼라치에서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불가사의한 병에 걸렸었다고 합니다. 어른과 아이 모두 며칠 동안 계속되는 졸음을 겪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어떤 사람들은 이 병에 완전히 면역이 되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를 여러 번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병이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자, 모든 것은 어지럼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걸을 수 없는 것처럼 느끼죠. 그리고 곧 몇 분 안에 잠이 들고 완전히 잠에 들기 전까지 무작위적으로 환각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문의 병을 겪은 주변 사람들을 본 목격자들은 대화를 시도하다 보면 그들이 귀를 기울이는 듯하면서도 눈을 뜨거나 입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수면 마비처럼요. 이 증세는 정말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의 말소리도 흐리게 되고 그들이 하는 말도 알아듣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을 뜬 후 기억력 상실과는 별개로 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깨어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마치 막 수술해서 깨어난 것 같았죠. 일단 말을 거는 걸 멈추면 그들은 순간적으로 다시 잠에 들고는 했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증세는 동물에게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마키스라는 이름의 고양이였어요. 주인은 고양이가 이상하고 예측할 수 없이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는 끊임없이 야옹거렸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벽, 가구, 그리고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요. 고양이는 그날 저녁 마침내 잠자리에 들었지만 주인에 따르면 마키스는 진짜 사람처럼 코를 골았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해 일어나자 카자흐스탄 당국은 모든 마을 주민들에게 주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55가구 이상이 마을을 떠났고 약 100가구가 더 이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일부 사람들은 이런 졸음이 그렇게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증세가 시작된 후 의사와 과학자들은 그 원인이 무엇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광범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특정한 음료에 대한 일종의 과민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나중에 아이들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했을 때 틀린 것으로 드러났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뇌 기능 장애의 한 형태인 뇌병변으로 초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이론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의사들과 과학자들 모두 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험실에서도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물, 토양, 공기, 그리고 환자들의 혈액, 머리카락, 손톱에 대해 약 7,000번의 실험을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가스 공급을 중단했고 지역 전화탑까지 꺼버렸습니다. 또한 높은 방사능 수치와 라돈 가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물 공급에 있는 중금속, 박테리아, 바이러스도 검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도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근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시도는 아무 성과도 없었죠. 공교롭게도 과학자들은 칼라치 마을에서 3km 떨어진 곳에 있는 폐업 우라늄 광산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광산에서 나오는 라돈가스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사람들에게 산소 결핍을 야기시키고 따라서 기업력 감퇴를 초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칼라치의 방사능 수치와 우라늄의 수치가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을 했지만 그들은 수치가 정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하나는 높은 수준의 방사능은 장기 손상을 유발하지 졸음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방사능이 아니었다면 그게 뭐였을까요? 더 초현실적인 것에 대해 추측하는 또 다른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종의 집단 히스테리를 겪고 있는 이론이었죠. 그들은 마을을 떠나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증상을 만들어내었고 당국들을 조종하여 그들을 돕게 한 거라는 거죠. 이 이론은 오직 한 마리의 동물만이 이 병에 영향을 받았으며 나머지 동물들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정보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동물들이 영향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만약 계속 다른 동물들을 따라다니지 않았다면 말이에요. 또 앞서 살펴본 바로는 피해 주민 일부는 완강히 이주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점점 알 수 없어져가는 수면 발작 이야기는 전 세계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 우라늄 광산의 전 이사인 빅토르 크류코프가 몇 가지 흥미로운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수면 발작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일산화탄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빅토르에 따르면 가스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사람들이 잠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였죠. 그는 우라늄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우라늄 광산은 연관이 있다고 말했죠. 자, 여러분 혼란스럽다는 건 알지만 그건 곧 알려드릴게요. 왜 이 발작이 광산이 폐쇄된 지 거의 20년이 지난 후인 2010년 이후에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상황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한번 화학 이야기를 해보죠. 우라늄은 비철 금속으로 대부분의 비철 금속과 마찬가지로 주로 산악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칼라치 마을 근처의 우라늄 광산은 또한 산지에 있었고 그 광산에는 사람들이 640km나 되는 깊이까지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가 있었습니다. 광산이 폐쇄된 뒤 물이 광산 바깥으로 배출되지 못했고 그래서 20년 이상 동안 모든 빈 공간은 물로 채워져 있었죠. 지금 광산은 버려졌기 때문에 땅을 파면서 썼던 지지목재도 모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위가 높아지면서 나무가 산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가 시작되었죠. 광산의 깊이가 640km였기 때문에 63기압의 압력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광산의 표면의 물이 가벼운 기체로 변합니다. 광산을 음료수 병처럼 생각하세요. 열었을 때 가스는 빠져나가고 액체는 바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적어도 대부분의 경우엔 그렇습니다.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농도가 상승하자 산소 농도는 낮아졌습니다. 이런 형태의 기체는 그 틈새로 빠져나오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산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운이 나쁘게 이곳을 지나가고 공기를 들이마신다면 일산화탄소는 그들의 혈류로 들어가서 의식을 잃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잠에 들어버리죠. 이러한 이론이 제기된 이후 과학자들은 크류코프의 이론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는 옳았습니다. 지하 공기 중 일산화탄소의 농도 수준은 허용 가능한 최대 수준이었지만 산소는 정상 수준 미만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해답을 얻기 위해 그 지역에서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수면 증세는 겨울과 봄에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 중 그때의 표면에 가스가 등장하는 것을 설명하는 패턴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칼라치 마을을 한번 방문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한 오늘 새로운 뭔가를 배우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저기요, 아직 가스 구름 속에서 자전거를 타러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